오늘의 작전은요. 많이 잊혀진 단어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끄집어 와 봤습니다. 당초에 32년 양산, 33년 양산 이러다가 여러분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27년 양산 및 탑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왜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냐. 중국이 지금 워낙 앞서가잖아요. 자신의 내수 시장과 함께 뭐 배터리, 전기차 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LFP에 몰두해서 전고체를 약간 늦추고 있거든요. 요 틈에 나머지 나라들, 일본, 우리나라, 또 유럽차, 미국이 여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인 SK온이 대전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이제 이거는 시제품입니다. 이제 파일럿 시제품을 이제 완공을 했다, 준공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SK온도 하이니켈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SK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화합물계가 지금은 전고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고분자 산화물계와 황화물계 어느 게 주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리,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림으로 일단 한번 좀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저 양극재하고 저 음극재 사이에 있는 저기에 전해 물질이 전해 액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체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 안전성이 좋죠. 왜냐하면 저게 전해액으로 되면서 열났을 때 불타오르고요. 또 턱이죠. 방지턱 넘어갈 때마다 터지고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되면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높은 에너지 밀도여가지고 아마 요즘 충전하면 400km, 50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행거리가 700km 이상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대형 SUV 같은 경우에도 뭐 900km대가 있지만 한 번 이 만땅 넣으면은요, 전기차도 이제 한 번에 700km, 800km, 900km까지도 가게 되고 출력 좋고 또 겨울에 시동 잘 걸립니다. 뭐 다양한,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배터리 업계들은 원래 하고 있었던 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또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고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이 워낙 갑자기 치고 나가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중국 이길 수가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마치 지금 오리들처럼 물 밑을 보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대로면은 중국한테 다 내준다. 배터리 뺏겨, 차 뺏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트렌드, 이제 변환을 꿈꾸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면 좋겠지만은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특허도 많고 지금 토요타가 2027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에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까지도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7년이고 절대 2030년은 안 넘기겠다. 근데 일본 회사들이요, 요런 거는 약간 허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킬 거를 말하는 게 일본 차들의 좀 특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정말 2027, 2028에는 자신들이 만든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유럽 차들이요, 전기차 안 간다 하잖아요. 지금 폭스바겐, BMW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차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핵심 라인입니다. 그래서 2030년 이전에는 이제 BMW라든가 폭스바겐도 전고체 배터리 차를 이제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현대차도 이게 3, 4월에 잠깐 뉴스 나오다가 그 뒤로 막 기자들 불러서 뭐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품목별 관세 나오면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멈춤 상태이기는 한데 독자적으로 공장 만들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한다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일론 머스크가 항복 선언을 했죠. 그냥 우린 안 할란다. 그냥 LG 배터리 갖다 쓸란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한 건데 지금 현대차가 여기를 가고 있고요. 실제 현대차 공장이 있습니다. 파일럿,
이번에 앞서 말한 SK온이 만들었던 이 파일럿 라인이 있어가지고 좀 라인에서 좀 계속 시제품 하고 있고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도요타에 비빌 수 있는, 좀 맞설 수 있는 곳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도 지금 2027년에 양산 목표. 원래 이게 32년이었다가 30년이었다가 2029년이었다가 더 빨라졌거든요. 황화물계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올 3월에 3,400억대 막 유상증자하면서 3,500억이었죠. 막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 전체 자금 대부분을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증도 그래? 전고체 배터리?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배터리 못 이깁니다. 지금 빨리 전고체로 이거 틀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파일럿도 다 나와서 여기저기 글로벌 완성차들한테 이 파일럿 제품들, 시제품들을 이제 보내면서 한번 너네 차에 탑재 가능성들 하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피드백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오창 공장에서 이제 파일럿 SK온은 준공인데 이제 시제품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SK온 얘기까지가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전문가들은 2027, 2028년 기점 이게 이제 아마도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된 전기차 배터리를 할 때부터 아예 시장 자체가 바뀔 것이다. 왜 또 지금 2028년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냐면 2029년 1월이고요. 2028년을 이제 앞으로 한 좀 남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레임덕이죠. 더 이상 트럼프는 대통령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또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넘어가는 2027 오케이. 근데 2028년 놓고 보면 레임덕이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전기차가 열릴 거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고체 배터리를 때려서 중국을 좀 제낄. 이것이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중국은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그 잘하는데 늦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뭘 잘하고 여기서 돈도 잘 벌고 의기양양하면 새로운 도전을 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도 잘하긴 잘하는데 지금 워낙 이 LFP도 잘 되어서 이제 쉽게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속속 아마 중국의 경제에 대한 전언들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중국이 공장 문 닫는 속도도 많고요. 뭐 리튬 강산, 폴리실리콘 감산한다는 것도 화학제품 감산도 이제는 옛날처럼 뭐 떨이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뒤처지고 있는 바로 이 팀에 일본, 또 우리나라, 유럽, 여러분 미국도요. 한번 요번에 깨달아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대거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 쓸만한. 그래서 이 4개 국가 다자구도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은 좀 밉죠. 전기차 업계에서는. 근데 이 전기차 캐즘을 만들면서 역설적으로 또 트럼프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냥 두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아마 중국 여기 쪽에. 그런데 이런 순간적인 시간을 한 2, 3년 정도 모멘텀을 확보해야 됐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특히 내재화된 것들 나오면은 주행거리 한 번 충전에 700km, 800km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오게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주유 속도하고 충전 속도 있으면은 주유는 그냥 깜빡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속도로 이 충전 속도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의외로요, 여러분 전기차 안 사시는 분들이 그 화재 불타는 장면 보시고 두려움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보험료가 이제 완전히 내고를 할 만하죠. 왜냐?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보험 비용도 이제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지금 숨겨져 있지만 전 이 언저리 때부터는 실은 새롭게 이슈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꼽게 됐는데요. 저는 원료주들을 좀 먼저 봐야 된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완성 배터리, 셀 배터리를 봐야 될 텐데요. 늘 잘 아시다시피 3대장이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이 3, 4월에 가다가 지금 완전히 잊혀졌지만은 긴 박스입니다. 또 그렇게 하락한 건 아닌데요. 전 이 언저리에서부터 이 3대장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라인들의 소재 쪽, 원료 쪽들이 한번 힘을 발휘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 세 개, 뭐 그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일단 첫 손에 꼽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차라리
좀 더 긴 안목으로 가겠다라는 쪽은 삼성 SDI를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삼성 SDI까지를 함께 보신다면 삼성 SDI와 이수스페셜티 이런 조합으로 당장 이게 빛날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2027년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면 저는 한 1년짜리 적립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 전고체 배터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